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모텔에서 귀신과 같이 있었다. 때는 2019년 2월 어느 날, 통금이 있는 여자친구 덕에 종종 여자친구와 낮술을 즐겼다. 술집에서 마실 때도 있지만 편안하게 마시려고 모텔방을 잡고 먹는 날도 있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다. 술과 안주를 사들고 신나게 마셨는데 금방 취기가 올라 잠이 쏟아졌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너무 졸린데 대충 치우고 자자라는 말에 그렇게 술자리를 정리한 뒤 눈을 좀 붙이기로 했다. 노트북으로 잔잔한 음악도 틀어놓고 여자친구 통금 시간에 맞춰 알람도 맞추고 침대에 누웠다. 그렇게 한참을 자다가 희미하게 잠에 깨어 여자친구 쪽으로 손을 더듬더듬 했는데 여자친구가 없어졌다. 잠길에 여친이 갔나 보다 생각을 하고 다시 잠을 자려고 했다. 그때 잘 나오던 노트북 음악이 뚝 끊기더니 변기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잠이 깨버렸다 하지만 화장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그 모텔은 화장실이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 구조라서 불이 켜졌는지 안 켜져 있는지 보이고 실루엣도 잘 보인다. 화장실에 불이 꺼져 있는데 변기 소리가 났다. 여친이 화장실에 있겠지 생각을 했지만 무서웠다. 그래서 확인할 겸 화장실에 있지? 라며 물어봤다. 2, 3초 지나서 정적이 흐른 뒤 희미하게 대답이 들려왔다. 그래서 나는 불도 안 켜고 뭐해? 귀신인 줄 알아잖아. 화장실 불 킨다. 이렇게 말하고 일어났다. 근데 갑자기 불 켜지 마. 이렇게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이상한 목소리였다. 무서웠지만 여친이 민망해서 급하게 대답한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여친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불 꺼진 화장실에서 크크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불빛은 보이지 않고 어둠캄캄한데 화장실에서 웃음소리만 들리는 게 이상했다. 자기야 아직 볼일 다 안 봤어? 라고 여자친구를 향해 물었다. 그때 대답 대신 흐릿한 유리창에 실루엣이 보였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친의 모습이 아니었다. 여친은 단발머리였는데 화장실에 비친 여자는 긴 머리였다. 그때 박수 소리가 들렸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났다. 온몸으로 극한의 공포를 느낀 채 눈은 계속 유리창을 보고 있었다. 그 순간 박수 소리가 멈추었고 그 여자 귀신은 스르륵 사라졌다. 그리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봤더니 새벽 1시였고 톡이 하나 와 있었다. 10시 반에 집에 잘 도착했어. 라는 여자친구의 톡이 와 있었다. 3시간 동안 같이 있었던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두 번째 이야기, 여자 고등학교. 때는 2001년 여름이었다. 내가 다녔던 경북의 A여고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어느 날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학교 입구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학생들이 다 모여있고 몇 명은 울고 있었다. 그렇게 찜찜한 마음을 뒤로 한 채 교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책상에 앉자마자 한 친구가 쓱 오더니 야 어젯밤 얘기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꺼냈다. 2001년도 당시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 모임, 버디버디, 세이클럽, 화상채팅, 싸이월드 등 채팅 사이트가 유행이었다. 이 당시에는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등 온라인 게임이 유행했던 시절이다. 그 채팅 사이트에서 학교 다니던 어느 여고생이랑 남학생이랑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학교 후 저녁 시간에 여고에서 단둘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여학생은 홀로 남학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남학생이 보였는데 한두 명이 아니었고 대여섯 명이 되는 남학생들이 오고 있었다. 순간 무서운 마음의 위험을 감지하고 뒷걸음질을 치는데 눈치챈 남학생들이 뛰어오고 있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막 뛰었는데 학교 입구는 막혀 있어서 뛸 수 있는 곳은 학교 뒷산밖에 없었다. 나무를 막 헤치면서 막 가다가 절벽 있는 쪽으로 왔는데 떨어져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 근데 며칠 후에 학교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되었다. 그 선생님은 전날 밤에 혼자 교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시간에 누구지? 생각을 하면서 문을 열어봤는데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다, 잘못 들었나? 생각을 하고 다시 책상에 앉아 일하는데 또 누가 똑똑똑 노크 소리가 울렸다. 바람 소리겠지 해서 모른 척하며 일을 다시 시작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문 쪽을 보니 피 흘리는 여학생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너무 놀란 선생님은 그대로 기절을 했다. 그 사건 이후 학교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담임 선생님은 괜히 이상한 소문 내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다. 시간이 흐른 후 학교는 다시 잠잠해졌다. 세 번째 이야기. 원그. 대학가에서도 방을 구하기 힘들다. 월세가 너무 비싸서 여기저기 부동산을 돌아다니던 중 운 좋게 싸고 좋은 방을 구했다. 그런데 시세에 비해서 너무 싸고 방도 컸으며 리모델링도 깔끔하게 되어 있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별로 의심치 않았다. 좋은 방을 구해서 기분이 좋았던 나는 친구들을 불러 집들이를 했다. 술 마시고 놀다가 친구들은 그대로 다 잠이 들어버렸다. 새벽 3시쯤 벽 쪽에서 자고 있던 한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상한 썩는 냄새가 난다고 구토와 두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고 극구 만류를 했지만 부딪히고 첫차도 오지 않는 늦은 새벽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친구처럼 나도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되었다. 음식 같은 게 썩었나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하지만 다음날에도 또 똑같은 냄새가 났는데 점점 강해졌고 숨쉬기 힘들 정도의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청소를 해야 하나 싶어서 화장실, 싱크대, 신발장 등 냄새나는 곳을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면서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를 했다. 마지막으로 방 안으로 돌아왔는데 늦은 새벽 택시를 타고 집에 갔던 친구가 누워있던 벽에 벽지가 울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 여기 곰팡이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곰팡이를 없애려고 곰팡이 스프레이를 가지고 막 뿌렸다. 그리고 안쪽 곰팡이까지 없애려고 벽지를 확 뜯었는데 빈틈없이 부적이 쫙 붙여 있었다.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았고 이 집에 뭔가 있다는 생각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연락이 되지 않는 집주인을 마냥 기다릴 수 없었고 부적을 떼어야겠다는 생각에 서슴지 않고 모든 부적은 다 떼어낸 후 집주인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런데 잠결에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떠버리게 되었는데 밖에서 나는 얘들 소리는 아니었다. 자세히 들어보니 쇠 긁는 소리가 났다. 무슨 소리지? 하면서 뻣뻣하게 몸이 굳어버렸다. 순간 가위구나 생각을 했다. 그리고 몸이 안 움직여지면서 점점 커지는 의문의 소리는 점점 견디기 힘든 지경까지 왔다. 예를 들자면 클럽 스피커에 귀를 댄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무서웠다.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가 멈추자 눈을 떴는데 바로 앞에 얼굴이 다 흘러내린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쳐다보고 있었다. 너무 무서워서 눈도 감지 못한 채 있는데 또다시 기이 하면서 쇠 긁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 여자 귀신은 온 방안을 뛰면서 춤을 추었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주위를 맴돌고 계속 나를 쳐다보았다. 결국 그대로 기절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깨어난 후 곧장 부모님 집으로 갔다. 이 얘기를 어머니한테 해주니 기가 허해진 것 같다며 괜찮다며 나를 진정시켜 주었다. 그런가 생각하고 오랜만에 TV를 보며 쉬고 있는데 갑자기 자취방에 썩은 내가 다시 났다. 어디서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지? 뭐지? 하면서 있다가 보니 내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났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엄마가 들고 있던 과도를 확 낚아채서 내 종아리를 확 찔러버렸다. 그렇게 나는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된다. 어머니는 왜 그랬어 하면서 엉엉 우셨다. 하지만 나는 내 몸에서 썩은 냄새를 맡고 있는 것만 기억을 했고 이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 순간 빙의를 당했었던 것 같다. 홀린다고 해야 하나? 논란. 엄마는 아들의 방을 빼기로 결정하고 집주인과 연락을 했다.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다.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부적을 다 뗐다고 말해주더니 집주인이 하는 말이 그러게 부적을 왜 떼요? 라며 황당한 말을 했고 어머니는 바로 전화를 끊고선 집에 있는 짐을 일단 빼자면 황급히 그 집으로 출발했다. 겁에 질린 나는 차 안에 기다리고 있었고 어머니가 짐을 챙기셨다. 짐을 다 빼시고 마트에 잠깐 들리셨는데 마트 주인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다. 그 집에서 사람 3명이 죽어갔잖아. 그래서 그 집주인은 살을 막으려고 그 부적을 붙여놓은 게 아니었을까. 살이란 사람을 해치거나 물건을 깨뜨리는 모집고 독한 귀신의 기운을 뜻한다. 그런데 그 부적을 함부로 뗀 것이다. 부적 태우는 날도 따로 잡아야 하고 아무튼 복잡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리모델링 하기 전 이 집은 시댁을 피해서 나와서 살던 엄마와 아기와 살았는데 남편이 찾아와 아기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고 둘은 그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그러다가 남편이 아내를 밀쳤는데 머리를 다쳐 목숨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남편은 아기만 데리고 그대로 집 밖을 나왔다.
그렇게 혼자 살던 아기 엄마의 죽음은 아무도 몰랐고 결국 오랫동안 방치된 채로 있었다. 뒤늦게 발견되었는데 냄새가 엄청 났다고 한다. 그래서 난 혹시나 그분의 혼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신의 종류로 보자면 일반적인 조상신과 한을 품고 있는 원귀가 있다. 옛날에는 대대손손 잘 사는 게 중요했다. 그래서 장례를 잘 치르면 조상신이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원귀가 된다고 한다. 착신은 붙어있는 새치라는 뜻으로 시체가 등이나 팔에 붙어있는 현상이다. 네 번째 이야기, 다락방. 때는 1995년 신혼 초, 내 나이 22살 남편은 23살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5개월 된 딸 아이가 있었다. 우리 부부는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경기도 용인의 신혼집을 어렵게 구했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부엌이 하나 있는 작은 단칸방이었다. 그 시절 집들은 90년대에 흔히 볼 수 있는 다락방이 있었다. 다락방 끝에는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었다. 우리 부부는 살림살이를 마련할 돈이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 선배가 운영하는 중고 가게에서 필요한 가구를 싼 값으로 구매를 했다. 이사하던 날 그 선배가 집 앞까지 가구를 배달해 주었다. 그런데 선배가 집을 보더니 인상을 확 구기면서 뭐야 이 집이야? 하고 물었다. 3일 전에 이 집에 있던 살림전부가 우리 매장에 들어왔었어. 나이 드신 분들이 아들이 쓰던 거라면서 넘겼다며. 그분들은 자세한 이유는 말해주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그 선배는 가버렸다. 공장에서 근무하던 남편은 신문 배달까지 했었다. 신문 배달 시간은 새벽 3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짐을 정리하고 잠을 청했다. 그날 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으로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몸이 안 움직였다. 그러더니 슥슥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다름 아닌 다락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몸이 안 움직여져서 눈알만 돌려서 다락방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때 다락방에서 검은 형체가 쓱쓱 기어 나오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남편을 깨우려고 했지만 몸은 경직되어 움직이질 않았다. 그 검은 형체는 천장에 매달린 채로 내가 누워있는 곳까지 기어왔고 고개를 꺾어 나를 내려다 본 채 입으로 보이는 부분을 뻥긋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 검은 형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내 발 밑에서 기어와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때 그 검은 형체가 입을 크게 벌리며 중얼거렸다. 그때제서 또렷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죽일 거야 너도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끔찍한 소리를 내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검은 형체는 다시 천장으로 올라가 다락방으로 기어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에게 말하고 이사를 갔어야 했던 것 같다. 하지만 힘들게 구한 신혼집이라서 다시 이사를 가기엔 이런 비현실적인 일 때문에 손쉽게 이사를 갈 수 없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5일 정도 친정에 머물다 온 그날 대문을 들어서는데 누군가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했더니 같은 집에 새들어 살던 옆집 아줌마였다. 새댁 괜찮아? 나를 본 그 옆집 아줌마는 대뜸 이렇게 물어보셨다. 얘 뭐가요? 내가 물었다. 왜 새댁 남편은 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이릴까? 새댁 밖에도 못 나오게. 옆집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니 새댁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 배달을 하러 나가면 새벽 내내 새댁이 서럽게 울었잖아. 그래서 방 앞에 가서 불러봐도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울기만 하고 내가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 그 얘기를 듣고 온몸에 소림이 끼쳤다.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출근하며 문을 잠근 빈집에서 누가 울었을까. 너무 무서웠다. 그 다음 사건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일어났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신문 배달을 가고 30분이 지났을 때였다. 방에 적만함이 흘렀다. 그때 철컥철컥 방문의 손잡이를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었다. 그날부터 나는 남편이 없는 이 집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신문 배달을 하러 나간 뒤 꼭 새벽 3시 30분만 되면 어김없이 불청객이 찾아왔다. 비가 오던 어느 날 시계 바늘이 정확하게 새벽 3시 30분을 가리키고 철컥철컥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이날은 좀 이상했다.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멈추고 어디선가 의문의 소리가 들려왔다. 무서운 돌을 질질 끌고 와서는 멀지 않은 어딘가에 타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는 밖으로 나 있는 부엌 앞자리에서 나고 있었다. 순간 깨달았다. 다락 창문으로 누가 들어오려는 거다. 부엌문 위쪽으로 난 다락 창문이 생각났다.
누군가가 계속 돌을 질질 끌고 와서 다락문 창문 밑에 차곡차곡 돌을 쌓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덜컹 다락 창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혼신을 다해 다급히 다락방 문을 막았다. 그 와중에 다락방 안에서는 스윽스윽 정체불명의 소리가 계속 가까워졌다. 마치 사람이 배를 바닥에 대고 질질 기어오는 것 같았다. 그때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남편이 말했다. 아니 밖에 다락 창문으로 누가 들어왔었어. 내가 대답했다. 그래서 남편이 밖을 둘러봤지만 황당하게도 돌이나 벽돌 같은 거는 없었고 다락방에 누군가가 들어온 흔적조차 없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다. 남편에게 그동안 겪었던 이상한 얘기를 털어놓고 시댁으로 가자고 했다. 근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른들은 깜짝 놀라 물어보셨다. 아니 너희 둘 다 얼굴이 왜 그래? 우리는 그제서야 서로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둘 다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여이고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다며 최대한 빨리 다른 집을 알아보자며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이 마치 다른 사람인 듯 행동했다. 멍하니 있으면서 나와 딸을 없는 사람 취급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3, 4일이 지났을 때 남편은 딸을 두고 집을 나갔다. 나도 시어머니께는 손녀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만 전한 채 안산에 있는 큰 언니 집으로 갔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렇게 나왔으면 딸이 걱정이 될 만도 한데 딸 걱정은 물론 우리 부부는 15일 동안 책임감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15일이 지나고 16일째가 되던 날 또 새벽 3시 30분쯤에 그 느낌이 또 찾아왔다. 언니 집인데 신혼집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었다. 역시나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고 그날처럼 소리가 나는 쪽으로 눈알만 두리번거리는데 발밑에서 쓱 무언가가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내 얼굴을 꼭 닮은 여자가 어깨까지 기어와 내가 놔줄 것 같아. 너 절대 도망 못 가 말했다. 그때 언니가 어깨를 세게 때려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제서야 정신이 바짝 들었다. 딸아이와 남편이 미친 듯이 걱정이 되었고 너무 보고 싶었다. 밤새 엉엉 울다가 아침이 밝자마자 시댁에 전화를 걸었다. 아이 잘 있나요? 내가 시어머니께 물었다. 야 너희들 잤냐? 어머니가 말했다. 알고 보니 15 동안 남편도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나와 동시에 연락을 했었다고 한다. 16만의 남편을 만났는데 뭔가에 홀렸던 것 같다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이 꿈을 꾸었는데 어떤 여자가 막무가내에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봤다는 것이다. 남편은 꿈에서 깨고 난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왔다. 그런데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더 놀랍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부부의 연락이 없던 15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그 집에서 짐을 다 빼고 난 다음날 새벽 우리 부부는 이상한 꿈을 꾼 것이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짐을 빼던 날 동네 구멍가게에서 시어머니가 기이한 이야기를 들으셨다. 혹시 짐 빼오는 집이 저 집이에요? 그 집에 사람이 죽었는데 모르고 들어왔구먼. 이라고 동네 아줌마가 말했다. 그 집에는 원래 젊은 부부가 살았던 집이다. 우리가 이사를 하기 일주 전쯤 남편이 일을 나가고 아내 혼자 있던 집에 다락 창문으로 강도가 들어 아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 집에서 겪었던 일은 아직도 우리 부부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다락방에는 아직도 누가 있을까? 5번째 이야기. 부검실. 대학교 시절 이야기다. 시가지에서 떨어진 산에 위치했던 학교였다. 학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 나는 2014년에 본과 1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다. 공부가 아니고 푹 빠져있던 게 의과대학 밴드부 동아리 모임이었다. 이 모임에는 법의학과 교수님도 있었던 특급 동아리였다. 신원미상의 시체조사나 미제사건 재수사에도 경찰이 와서 자문할 정도로 유명한 법의학과 교수님이었다. 법의학과 교수님이 유일하게 인정한 학교의 전설이 된 괴담이다. 때는 5월, 축제의 계절이었다. 우리 밴드부 동아리는 축제 준비를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귀찮았다. 그래서 의과대학 바로 옆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대충 천막을 치고 간이 무대를 만들고 거기서 공연을 하고 술을 먹자고 했다. 공부하느라고 워낙 피곤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찾아온 공연 당일, 공연을 마친 후 그 자리에서 술을 먹었다. 그리고 그날 밤 12시, 동아리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사라졌다. 그 친구는 악기를 잘 못 다루지만 인싸다.
노는 걸 즐기러 동아리에 들어온 친구였다. 그리고 술을 좋아하지만 금방 취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사라졌지만 기숙사에 먼저 들어갔거나 혹은 천막 치우기 싫어서 도망가거나 생각하고 모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그 말에 우리 동아리들은 대충 치우고 내일 치우자로 결정을 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고 친구들은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근데 의과대학 건물에서 어제 사라졌던 그 친구가 그 옷 그대로 머리가 산발이 되어서 막 뛰쳐나왔다. 친구들은 왜 거기서 나와? 너 왜 거기 있었어? 라고 물었다. 그런데 이 친구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몸을 부르르 떨면서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정신이 든 그 친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전날 밤 술 기운을 못 이겨 기숙사 건물로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서 내려서 방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침대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잤다. 한참 자다가 문득 잠에서 깼는데 뚝뚝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비몽사몽해서 눈을 떠보니까 굉장히 시야가 어두웠다. 그 상태에서 얼굴과 목에 서늘한 기운이 몰려왔다. 락스 냄새 같기도 하고 시큼한 냄새가 코가 찡하게 올라왔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났다. 해부실 습실에서 나는 포르말린 냄새였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겨우 눈을 떠 초점을 맞춰 마주한 시야는 룸메이트의 친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웬 냉장고가 있었다. 그 순간 느낀 건 여기는 기숙사가 아니라 법의학과 교수님 부검실이었다. 상황을 파악하고 몸을 일으키려는데 온몸이 밧줄로 묶인 것처럼 움직이질 않았다. 그리곤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바로 내 앞에서 들렸다. 그러면서 아까 목이랑 얼굴에 끼쳤던 한기가 바람이 아니라 누군가 내뱉는 숨이었다. 두려움의 시선을 돌릴 수 없었다. 눈 시야가 어둠컴컴했던 이유가 있었다. 불이 꺼져서 어두웠던 게 아니라 누군가가 머리카락이 눈 앞을 가르던 것이다. 그리곤 뒤에 대고 속삭였다. 날 왜 찾아왔어? 왜 날 찾았어? 대답하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입을 꼭 닫은 채 그 시간이 끝나기만을 숨죽여 기다렸다. 갑자기 그 여자가 날 찾아와 놓고 날 왜 안 봐? 라며 크게 소리를 쳤다. 그러더니 이 여자가 차가운 손으로 감고 있던 제 눈을 억지로 뜨게 했다. 억지로 뜨게 한눈에 보인 것 빗기가 하나 없이 새파란 여자가 물에 흠뻑 젖은 채 눈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다시 한번 내 뒤에 날 왜 안 보냐고 크게 소리를 쳤다. 그대로 기절해버리고 다음 날에 일어나 보니 정말로 기숙사가 아니고 의과대학 건물이었다. 기숙사 건물 엘리베이터인 줄 알았는데 탄 엘리베이터도 시신 운구용 엘리베이터였다. 이 이야기를 친구들은 술 냄새 너무 난다. 너 호꺼봤다 말이 되냐? 고 장난으로 받아들였다. 얼마 후 동아리 연습날. 오랜만에 법의학과 교수님도 참여하셔서 전날 그 친구가 법의학과 교수님 부검실에서 잠을 잤다고 말하면서 썰을 풀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익사한 시신을 거기서 부검했는데 그 시신이 여자였어. 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그 순간 모두 얼어붙었고 그 친구에게 아무런 말도 꺼낼 수 없었다. 그 뒤로 이 괴담은 학교 레전드 괴담으로 등극했다.